그러니까 심부전은 말 그대로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라고 불리는데요. 심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증상이 얼마 전부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 자려고 누웠는데 네네. 숨이 차서 누워서 잘 수가 없다. 심부전 환자가 진단받고 5년 동안의 생존율이 한 높게는 한 65% 정도? 이거는 폐암을 제외한 다른 암들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사망률이에요. 왜 그러면 심부전 환자들이 이렇게 사망률이 높냐?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하는 심장건강 프로젝트. 오늘은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심부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찬주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내가 이제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심부전이라고 했는데 그 심부전이라는 것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심부전의 정의는 뭐죠? 우선 심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장기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네. 심장은 하나의 펌프 같은 거여서 우리 몸에서 혈액이 계속 순환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각 장기에 필요한 혈액과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장기입니다. 심부전은 말 그대로 심장 기능 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장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에 의해서 우리 몸의 각 장기가 필요한 만큼의 혈액이나 산소를 공급해주지 못하는 상태를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뭐 약간 쉽게 생각하면 이게 박동하는 힘이 떨어진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박동하는 힘이 떨어진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 또 심장이 효율적으로 그런 펌프 기능을 못하는 상태를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박동이 좋아도 네. 그래도 피를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이나 산소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부전은 말 그대로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라고 불리는데요. 심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심장도 뭐 판막 질환도 있고 부정맥도 있고 뭐 심근경색, 협심증, 다양한 질환들이 다 심장에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극도로 나빠지는 상태로 진행하게 되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부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심근경색이 생겼다가 후유증이 생기면 심부전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또 부정맥도 마찬가지로 심부전이면서 부정맥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여서 서로 다른 질환이 아니라 모두 같이 존재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죠. 심장이 제대로 혈액순환을 못 해주다 보니까 네. 폐에 물이 차는 뭐 폐부종 이런 것도 생기고요. 어머. 그걸 간이 부으면 또 간 기능이 떨어져서 간경화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신장으로 충분히 피를 보내주지 못하면서 네. 또 신장 질환이 나빠지는 경우들도 생기고 다양한 다른 장기의 손상들을 일으킵니다. 그럼 아까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심근경색이건 판막 질환이 이제 악화돼서 심부전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심부전이 발생하는 최대 원인은 뭐예요? 최대 원인으로 따지자면 사실 고혈압을 제일 큰 원인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약 30%가 고혈압이라고 알려져 있고 네. 그만큼 고혈압이 가장 흔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인데요. 네. 혈압이 너무 높으면 심장이 그 압력을 이겨내는 정도로 더 강하게 수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쪄야 되는구나. 그죠. 열심히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임계값을 넘어가면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심장이 퍼져버리는 아이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짜다가 그냥 완전히 번아웃 되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순수히 고혈압 때문에 심부전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고혈압이 판막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부정맥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심부전을 일으키는 처음 시발점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심부전 환자들을 이렇게 연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많게는 심부전으로 입원한 환자의 약 70에서 80% 정도가 고혈압을 갖고 있었다고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당신은 심부전이야 라고 딱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단 수단은 초음파인가요? 네, 가장 확실한 진단 수단은 심장 초음파와 그다음에 오심도 자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진료실에 온 환자들한테 가장 손쉽게 해볼 수 있는
검사면서 신부전을 진단하는데 가장 유용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로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그러니까 신부전이 사실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제가 심장 초음파 검사, 신부전 진단하는데 도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환자들은 활동 시에만 증상이 생기고 심장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 움직일 때만. 움직일 때만. 오. 근데 그런 환자들한테서 가만히 누워서 심장 초음파를 하면 아무런 이상의 소견이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환자들한테 누워서 자전거를 타면서 심장 초음파를 시켜보면 활동을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 부하를 계속 주게 되면 심장이 좀 더 빨리 뛰면서 심장의 기능적인 이상이 초음파를 통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는 때 그런 방법을 써서 진단을 하기로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는데 그 우심도자술이라고 살짝 얘기했잖아요. 네. 요거는 또 뭐예요? 목에 있는 정맥이나 이제 다리에 있는 정맥을 통해서 저희가 가느다란 철사와 플라스틱 관을 집어넣어서 심장 안에 압력을 측정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신부전이라고 하는 병은 심장 내에 압력이 증가해서 심장으로 피가 잘 못 들어오거나 또는 심장에서 이 전신으로 피를 잘 못 보내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 내 압력을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심장 내 압력이랑 폐동맥이랑 이 폐 모세혈관의 압력을 측정을 하면 그러면 이 환자가 왜 숨이 찬지 혈액순환이 왜 잘 안 일어나고 있는지를 감별을 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우심도자술을 통해서 신부전을 확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네요. 환자들이 이렇게 호소하는 증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되게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증상이 뭐예요?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증상이 얼마 전부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 자려고 누웠는데 네네. 숨이 차서 누워서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잘 때 앉아서 자야 된다. 어머나. 이게 앉아서 자는 거랑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랑 뭐 영향이 다른가요?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혈액순환이 동맥으로 피를 내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서 심장으로 피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런 피들이 잘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이 붓고 폐에 물이 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폐에 물이 차게 돼서 폐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차 있는데 이렇게 눕게 되면 실질적인 폐 용적이 줄어들어요. 폐 용적이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가 들여 마실 수 있는 산소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누워 있으면 폐 용적이 줄어드니까 숨이 더 차고 앉으면 상대적으로 폐 용적이 늘어나서 환자분들이 앉았을 때 조금 더 숨찬 게 좋아진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리 붓는 증상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다리가 올라오니까. 네, 다리가 붓는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함요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강이 있는데 살 있잖아요. 거기에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대개는 보통 사람들은 손으로 눌렀다가 떼면은 자국이 안 남죠. 그쵸. 근데 다리가 부어 있는 환자분들은 병적으로 보이는 분들은 누르면 거기 피부가 쑥 들어갔다가 떼도 다시 안 나옵니다. 어머. 푹 파여 있는 것처럼 푹 파여 있는 그 거죠. 정도로 붓는다고요? 그럼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이 신부전 초기 검진을 받으면 좋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우선 신부전에 특징적인 증상이나 징후가 있다고 하는 분은 빨리 신부전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죠. 쉽게 피로하고 숨도 되게 평소보다 빨리 차고 다리가 붓고 그런 분들은 빨리 신부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고요. 네. 중요하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에 신부전은 심장질환의 종착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들을 갖고 있는 환자라면 신부전 검사를 한번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표적인 위험 요소가 고혈압, 네. 그리고 당뇨, 이상질혈증, 그다음에 이미 콩팥이 안 좋은 분들, 만성 신장 질환이 있다든지 네. 또 뇌경색 같은 거 있었던 분들은 이미 혈관 질환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런 게 다 심장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신부전에 대해서 좀 검사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하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 아, 그러니까 심장 질환이 결국엔 진행하면 신부전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미 심장 질환이 있다고 한다면 주치의랑 상의해서 신부전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지 한번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근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좀 검사를 받고 초기에 발견을 하면은 굉장히 럭키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럼 초기에 내가 직접 그냥 병원을 방문해서 받을 수 있는 검사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증상을 호소를 하시는 분들한테 심장 초음파 검사를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혈액 검사도 굉장히 쉽고요. 물론 심장 초음파를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 모든 환자한테 다 사실 하기에는 좀 어렵고 비싼 검사기는 해서 우선 신부전이 의심이 된다고 해서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에 물 찼는지 정도 확인하고 그리고 심전도를 찍어봅니다. 심전도는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검사인데 심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심전도에 어느 정도 나타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신부전에 대한 특징적인 소견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상 소견이 보이면 심장에 좀 문제가 있겠구나 정도 생각을 의사가 해볼 수가 있고 또 환자분의 여러 가지 과거력이나 증상,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지 또 신부전을 일으킬 만한 위험 요소들을 갖고 있는지 정도를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고 혈액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혈액 검사 중에 뭐 BNP 또는 NT-proBNP라고 하는 혈액 수치가 있는데 그거는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장이 지금 힘들다라고 할 때 올라가는 혈액 검사 수치입니다. 그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신부전을 강력하게 시사를 하는 수치고요. 그 수치가 정상이다라고 하면 신부전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 검사에서 진짜 올라 있고 환자들의 증상이 특징적인 신부전 증상과 징후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심장 초음파 검사로 넘어가죠. 이 신부전의 생존율이 암보다 더 낮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네. 이건 왜 그런 거죠?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신부전 환자가 진단받고 5년 동안의 생존율이 한 높게는 한 65% 정도, 외국 데이터를 보면 한 50에서 4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폐암을 제외한 다른 암들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사망률이에요. 왜 그러면 신부전 환자들이 이렇게 사망률이 높냐? 우선 첫째로 심장이라고 하는 장기는 우리 몸의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부전은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심장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치료를 해도 계속 진행을 하고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환자들이 신부전 진단받고 열심히 치료를 해도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장 자체도 나빠져 있고 다른 장기들의 피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도 손상이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신부전 환자들이 고령인 또 환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령이다 보니까 꼭 심장 때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질환들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기본적으로 체력 자체가 떨어져 있고 컨디션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부전의 치료에도 네. 뭔가 많은 희망과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어떻게 치료합니까? 우선 신부전의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신부전이라고 하는 병은 심장의 기능적 구조적 이상을 일으킨 상태인데 그런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여러 신경 호르몬의 이상 때문이에요. 교감신경이 상당히 항진돼 있다든지 또는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 이상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더욱더 조장이 되는데 최근에 그런 교감신경과 그다음에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조절하는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많은 약제들이 개발이 돼서 20년 전에 비하면 현재는 신부전 환자들이 회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고 신부전의 생존율도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럼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평생 해야 되는 건가요? 신부전 환자 중에 심장 기능이 많이 회복을 하기도 하거든요. 완전히 회복을 되면은 약제를 중단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약제를 중단을 해봤더니 6개월 이내에 50%의 환자들이 다시 심장이 나빠졌어요. 그 연구 이후에는 현재로는 가능한 한 환자분들한테 최소한의 약제라도 유지를 하는 게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완치의 개념보다는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를 위해서는 약을 드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약물 치료도 많이 발달했지만 결국에는 약물 치료도 안 되는 경우에 뭐 수술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만성 신부전이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장이 나빠지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분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심장을 잘 뛰게 해주는 약을 계속 써야 되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 경우를 중증 신부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현재로서는 치료 옵션이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심장 이식. 두 번째는 좌심실 보조 장치라고 하는 엘바드라고 레프트 벤트리클라 어시스턴트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조 장치를 넣는 보조 건가요? 장치죠. 보조 장치인데 심장 밑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수술을 통해서 모터가 돌아가고 있어서
우리 몸에서 피를 일부 빼내서 글로 넣어주면 그게 펌프 역할을 해서 다시 몸으로 넣어주는 조그마한 모터를 몸에 달고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심장 이식 가기 위한 중간다리 개념이었는데 워낙 효과가 좋으니까 그냥 그렇죠. 이제는 데스티네이션 세라피로 그냥 그걸로 끝내는 환자분들도 꽤 있습니다. 심장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퇴원했어요. 잘. 그 집에 가서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가 관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본인 몸 상태를 우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체중을 좀 재보시는 게 좋습니다. 심부전 환자분들은. 왜냐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체액 불균형 상태가 돼서 몸에 수분 저류가 일어나 체중이 늘어나고 그런 게 진행되다 보면 이제 다시 숨이 차면서 심장에 무리가 오거든요. 날마다 체중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혈압 측정도 되게 중요하고요. 혈압이 너무 과도하게 높아지거나 이러면 심장에 무리가 오니까 심부전이 악화가 될 수가 있고 또 맥박도 너무 갑자기 빨라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자꾸 생기면 역시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장이 너무 느리게 뛴다.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되면 심장이 우리 몸에 필요한 장기에 혈액을 제대로 못 보내주는 상태라는 걸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부전 진단을 받은 환자들 중에 일상에서 이것만큼은 꼭 피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짜게 드시는 건 안 좋습니다. 우리 몸에 이 소금기가 들어오면 몸에 남아서 그게 수분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부전 환자들은 안 그래도 우리 몸에서 수분을 배출하는 여러 가지 약제들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 짜게 먹으면 그만큼 몸 안에 나트륨 염분이 남아서 수분을 계속 머금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쌓이면은 혈액도 많아지고 그만큼 심장이 처리해야 되는 우리 몸에 물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장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안 좋아지고 두 번째로는 음주를 하면 안 됩니다. 음주하면 맥박수가 빨라지고 부정맥 같은 것도 잘 생기거든요. 그럼 심장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흡연하시는 분들. 흡연하면 안 됩니다. 흡연하면 혈관이 수축이 일어나요. 혈관 수축이 일어나면 혈압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심장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역시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 올라가고 맥박 빨리 뛰거든요.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운동은 좀 어떨까요? 피해야 될 운동, 좀 하면 좋은 운동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계속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심부전은 결국에는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질환인데 심부전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을 유지시키는 게 심부전 치료의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운동은 결국에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더 삶의 질도 좋아지고 본인이 생활하기가 편해지거든요. 다만 너무 과격한 운동은 심장에 무리가 도리가 올 수가 있어서 그런 거를 조금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은 가벼운 아령 같은 거 이런 거 드시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은 좀 빠르게 걷는 운동 정도 하시는 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오늘 이찬주 교수랑 이런 신부전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리고 혈압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겠구나. 이 신부전 예방을 위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술도 좀 줄이시고요. 그래요. 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신부전 사실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다만 이 신부전이라고 하는 병은 대부분은 평소에 몸 상태 건강관리 잘 하시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 몸에 대해서 간과하시지 말고 이런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흔한 만성 위험인자 관리부터 시작해서 항상 몸 상태를 잘 살펴보시고 철저히 관리하시면서 평소에 운동 같은 거 열심히 하시면 신부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하는 심장건강 지키기 프로젝트 오늘 신부전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얘기 해주신 이찬주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교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